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찍 자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을 만나고 오늘 원래 잘 만나는 날이 아닌데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저녁 먹고 차 한잔하고 얘기 좀 하고 늦게 운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자려고 하다가 커브 메탈이 댓글을 단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까꿍님도 댓글을 달았네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까꿍님은 전 최고의 문제점이 늘 수익은 보는데 더 갈 것 같은 욕심이 오래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손절을 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까꿍님은 옵션을 하죠. 주식은 안 합니다. 선물도 안 합니다. 옵션에서도 옵션 매수만 합니다.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는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옵션 매수는 보험회사와 같고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와 같습니다. 옵션 매수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사고 나서 보험 처리를 갖다가 한두 번 했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내가 낸 보험료와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한 비용을 이래 합해 보면은 내가 낸 보험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먹은 돈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암보험도 옛날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가지고 그때 후배가 보험회사에 좀 가까이 지냈던 후배가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들어라 해서 좋은 거라고 해서 나는 보험은 일단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는 아닌데 나는 사기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팔지요. 그리고 돈을 걷어서 자기들 경비 쓰고 월급 주고 먹을 거 먹고 임대비 다 쓰고 이익 남기고 조금을 보험가입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운영해서도 또 수익이 나지요. 그러니까 거저 먹는 겁니다. 나한테 보험회사를 차릴 수 있는 권리를 주면은 나는 당장에 차리겠습니다. 왜냐? 보험회사 차리면 돈 버니까. 옵션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도는 보험회사 차리는 거와 유사합니다. 옵션 매수는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네이키드 옵션 매수는 보험을 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지금 까꿍님은 옵션 매수를 하는 거죠.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서 버는 방법은 하나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벌지요. 여기서 사고라는 거는 옵션 가격이 콜이든 풋이든 많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또 맞췄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많이 움직이는 걸 사고라 칩시다. 사고도 나야 되고 사고의 방향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맞춰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 수익을 보는데 들고 있다가 손실을 본다. 이거 왜냐? 과거에 많이 움직일 때
들고 있으니까 아주 많이 났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날 거다고 보고 계속 그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가는데, 또는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는 일할 계산을 하죠. 내가 1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365만 원을 냈다. 그러면 하루에 만 원씩 깝니다.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한 달 되면은 30만 원을 까고, 뭐 10달 되면은 300만 원을 까고, 1년 되면 365만 원을 까지요.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ATM이 원래는 제로가 돼야 정상이죠. ATM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ATM이 월물 처음 시작할 때 뭐 통상 뭐 한 8.0 정도에서 뭐 한 7.0이나 8.0 정도에서 어떤 때는 10.0 넘을 때도 있지요. 그럼 제로인데 뭐 8.0, 10.0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 친 사람은 한 달 지나면 제로고, 매도 친 사람은 한 달 지나면 10.0이나 뭐 7.0, 8.0을 버는 거지요. 누가 유리합니까? 매도자가 유리하지요. 왜? 시간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움직이면은 매도자도 손실을 봅니다. 손실만 보는 게 아니고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자는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고, 많이 움직였는데 반대로 가도 손실을 봅니다. 내가 보는 방향으로 움직였는데도 수익만큼 안 움직이면은, 예를 들어서 선물 기준으로 10포인트 이상 안 움직이면은 깡통입니다. 제로죠. 손실 봅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움직여야 선물로 본전 좀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을 좀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옵션 가격이 매수를 하잖아요. 콜이든 풋이든 매수를 해서 번다는 얘기는 일단은 좀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뭐 보조지표를 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뭘 쓰는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 못한다 생각하면 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벌겠는데, 항상 내가 이기는 게 많은데 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자, 움직임이 또 없을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시간 가치가 항상 까내리 갑니다. 까거든요. 그 보험회사는 일할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만 원씩 가는데, 그 이 옵션은 그 한 달마다 만기가 있거든요. 1년 만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씩 까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기주가 가까이 되면은, 만기주쯤 되면은 하루에 한 20% 이상 깝니다. 시간 가치로서. 프리미엄이죠. 그러다가 변동성까지 줄어들면은, 이 변동성이라는 게 변동폭이 크다고 해서 변동성이 꼭 큰 건 아닙니다. 변동폭이 크면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은데, 변동성이 꼭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내가 이래 들어갔을 때 몇 프로 정도는 먹는데 그 이상 욕심부리면 잃더라. 그러면은 그 한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몇 프로 정도 먹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는 100번 중에 90번 이상 먹더라. 이러면은 20%에서 자르십시오.
내가 들어갔는데 10%는 95% 이상 먹더라. 그러면은 나는 승률이 95%구나. 그러면은 10%에서 자르세요. 나머지 5%는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10%가 나든 20%가 나든 5%가 나든 날 거 아닙니까? 그 나는데 보고 적당히 손절을 하세요. 옵션은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면은 반쪽 나는 거 한순간이고 하루도 안 걸리고 반의 반쪽 나는 것도 이틀이면 반의 반쪽 이하로 납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가 돌아왔을 때 그 가격 안 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옵션에서는. 그래서 옵션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옵션 매수를 하니까 많이 움직일 것 같을 때 들어가야지 조금 움직일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움직일 때 들어가도 잘못 들어가면은 깡통 나지요. 잘못 들어가면 깡통 나거든요. 자, 이때 이래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지요. 이거 많이 올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결국 이 밑에 저가보다 이 높은 올란 이 가격이 선물이 뭐 10포인트, 15포인트 올랐는데 이 지수가 최저 대비 150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도 마이너스가 나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깡통이죠. 절반 이상 깨졌을 겁니다. 이게 옵션이거든요. 자, 이제 올라가면은 그렇게 깨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지요. 저가 대비 서너 배는 갈 거다. 지금 저가 대비 2배 올라왔지요.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쯤 요 고점 뚫고 올라가면은 4배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가지고 이 갭을 만약에 메운다면은 갭을 메운다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며칠 만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며칠 만에 올라가느냐. 이때 강한 반등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 내가 요 라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종가 대비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근데 장중에 흔드니까 쭉 내려왔지요. 이게 얼만큼 내려왔냐. 요 고점보다 좀 더 내렸습니다. 이 고점과 요 고점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요 종가 라인, 그 시가 라인 있죠. 요 시가 라인과 이 아랫방향, 이 꼬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요 아래 꼬리와 이 시가 있지요. 시가와 오늘 꼬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요 종가하고도 차이가 거의 없지요. 요런 라인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죠. 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짧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정이 짧을 거라고. 조정이 짧았잖아요. 종가 대비로 여기서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장중에 요 정도 내려올 때만 해도 요 정도 내려올 때 들어가도 수익이 50% 이상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올랐다가 내려오면 더 사야지 이러면 잘 안 내려올 겁니다.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지 미적미적거리면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가 대비 서너 배는 내가 날 거다 그랬죠. 이미 2배는 났잖아요. 요 고점 뚫으면은 2, 3일 안에 뚫으면은 여기서 2배는 더 나겠지요. 그리고 운 좋게 요거도 뚫고 갭을 메꾸면은 좀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뚫으면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미적미적거리면서 올라가면은 뭐 별로 안 날 겁니다. 이때는 올랐다가 장 막판에 다 빼버렸지요. 이때도 시가에 올랐다가 오전에 올랐다가
장 후반에 다 빼버렸지요. 이때도 올랐다가 다 빼버렸지요. 이때는 아예 밑으로 쳐박았지요. 이때도 좀 올랐다가 빼버렸지요. 이때도 올랐다가 밑으로 쳐박았습니다. 옵션 매수가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윗방향으로는 쉽게 안 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웬만한 그 유튜브 하는 전문가들, 요즘 전문가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치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라졌지요.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위로 다 간다 그러죠. 위로 다 간다 그럴 때 콜에서 시세를 주던가요? 안 주죠. 고작 준다 해봐야 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시가에 줬다가 시가나 시초가 한 몇 분 동안 줬다가 쭉 빼버립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못 먹거든요. 그런 패턴을 가는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쭉 밀어 올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가 대비 뭐 저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나는 대충 이 라인 정도로 잡았고 이날이나 이날 정도 저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게 저가가 될지 내일이나 모레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뭐 최소한 여기까지. 조금 더 힘쓰면은 여기까지. 조금 더 힘쓰면은 여기까지. 조금 더 힘쓰면 여기까지. 가능성은 여기가 가능성이 가장 많다. 3100 전후. 3100 전후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다.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 저점 말고 이 저점 대비 새로운 저점 대비 서너 배는 날 거다. 근데 이 저점이 이 저점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내겠다는 얘기고 지금 풋 값을 보니까 풋이 좀 생각보다 적게 빠졌어요.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생각보다 풋이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게 405입니다. 깍꿍님은 407을 들고 있지요. 407. 자, 407은 어땠습니까? 407 제일 저가가 0.46이지요. 종가가 0.94지요. 2배 넘었잖아요. 고가 대비하면은 한 2배 반쯤 되지요. 요걸로 끝나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요.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더 올라갑니다. 저가 대비 뭐 서너 배는 가겠죠. 3배 가면은 대략 뭐 한 1.34 정도 될 거고 4배 가면은 한 2.0 채 안 되겠지요. 그럼 4배입니다. 이게 만약 슈팅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뭐 4배가 아니라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 ATM의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다가 좀 덜 빠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많이 빠지다가. 그리고 지금 콜에서 제일 많이 거래된 거는 405. 지금 ATM은 아마 395인가 그렇지요. 395가 ATM이고 풋에서 제일 많이 거래된 게 아마 요거보단 1.5배 정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거인 것 같은데 380인 것 같은데 380이 48,000 계약이 거래되고 제일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한 405에서 380 사이에서 꼬르고 있다. 좀 비속한 말인가? 뭐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10대 쓰던 말이죠. 405짜리 위로는 405짜리 밑으로는 380짜리를 꼬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은 보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알 수가 없죠. 이 380이 대략 2.0쯤 됐는데
1.88이었죠. 내가 이거 반에 반쪽 날 거라 그랬지요. 뭐 1.8이면 대략 2.0쯤 되죠. 그러면은 이게 0.5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0.5만 떨어지겠습니까? 반에 반이 아니고 반에 반에 반까지 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반에 반에 반 나면은 만 0.2나 0.23 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물은 좀 위험하다. 차라리 12월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12월물도 보면은 지금 푹 빠지는 게 뭐 그래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뭐 한순간에 또 금방 반쪽 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 두고 볼 필요는 있지요. 자, 그래서 각국님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을 노리려 그러면은 대박이 날 때를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박이 날 때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대박 나겠습니까? 뭐 저가 대비 뭐 한 5배, 10배 그래 날 수는 있는데 저가를 워낙 눌렀으니까 날 수도 있는데 안 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답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더라도 조금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닭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도박에서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죠. 옵션은 도박 아닙니까? 특히 옵션 매수는 도박인데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쪽박입니다. 쪽박.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도 벌기 힘든 게 옵션인데 그 낮은 확률에 뭐 포카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카가 확률 게임이라면서요. 난 포카를 안 치 잘 모르는데 홀라도 잘 못 치는데 나는 그 부모님이 도박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도박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도 안 했고 군대 있을 때도 안 했고 사회 나와서도 거의 안 했고 내 아버지 지론이 화토장 잡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뭐 그랬는데 뭐 회사 다니면 전부 다 재미삼아 도박하고 밥값 내기도 도박하고 뭐 음식 시켜가지고 밥 놓을 때까지도 훌라치고 이러는데 참 시대가 안 맞는 조언을 갖다가 나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해야 되나? 어쨌거나 부모님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고 자체가 너무 갭이 많아요. 어쨌거나 뭐 그건 내 개인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각국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시라. 짧게. 그리고 수익 라인도 짧게 잡으시라. 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박 날 때 아니면은. 이때 짧게 잡았으면 많이 먹었겠지요. 올랐을 때 팔았다가 쭉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샀다가 하면은 여기 올라올 때 결국 이때보다 가격이 더 낮아졌지만은 많이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세 배, 두서너 배 낫겠지요. 잘했으면은. 근데 그거는 거의 뭐 타짜의 경지 내지는 뭐 신의 경지에 가까우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올라가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가능성이 내려갈 때 가능성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는 건 확실하냐? 모르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어찌 압니까? 나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는 것 같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대략 3100 전후. 왜? 나는 A, B, C, D, E로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하나 파동이 끝난다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틀리면은, 그게 아니면은, 그 다음 가능성은 A, B, C 해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반등파가 들어와가지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한 반등파가 들어온 거거든요. 반등파가 많이 들어오면은 요 올라왔다가 내리면은 이제 더 크게 내리는 거죠. 이때는 진짜 성불을 걸만하다. 또 여기서 오래 머물면은, 여기서 오래 머문다는 거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여기에 2주 머문 거거든요. 이렇게 한 1, 2주 머물면서 푸스의 프리미엄을, 푸스의 가격을 반에 반에 반쪽 이렇게 냈을 때, 그리고 저 외가가 굉장히 낮을 때, 그때 쭉쭉쭉 빠지면서 저점들을 뚫고 내려가 가지고 이 저점까지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며칠 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뭐 이 정도 만약에 올라갔는데 뭐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3100이나 3200쯤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씩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걸 뚫고 내려왔다. 이러면은 외가에서 대박이 나죠. 외가에서. 뭐 ATM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어쨌거나 나는 그렇게 일단 파동을 보고 있다.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그래 보냐? 아니,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그런데 미국이 뚫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오를 수 있다. 세게. 급하게 올라서 이 저점 대비 외가가 한 10배 날 수도 있다. 그래가 강하게 반등이 놓으면은 이제 진짜 가는갑다 하고 조정을 한참 쭉쭉쭉 받다가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위로 한 10배 났을 때 밑으로는 한 100배 나죠. 옵션 얘기입니다. 자, 이 까꿍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커브 메탈님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메탈님이 벌었다 이랬다를 반복을 하다가 계속 수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뭐 아직도 수익을 제대로 못 내네요. 벌었다 이랬다를 또 반복을 하고 있네요. 전에는 자주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뜸하게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반복을 하네. 자, 커브 메탈 잘 들어야 돼요. 20번 중에 18번을 이기면은 이제 고수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잃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 가지고도 박사님께 또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비중 조절 실패. 자, 박사님 같은 경우 대통령이 간다 그래도 몰빵 절대로 안 한다 주의입니다. 자, 내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2010년도부터 2021년 뭐 6월인가 7월까지 한 달도 손실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7월인가 손실 안 났지요. 8월인가. 그때 손실 안 날 수도 있는데 들고 있는 걸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나온다 해가지고 유상증자 들어가려고 팔았어요. 그리고 뭐 유상증자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그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평가손이 많이 나 있는 걸 갖다 팔았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올라오는 건 아는데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커브 메탈도 자, 이렇게 20번 중에 18번을 이기면은 9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그겁니다. 박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박사님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얘기했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국민학교만 놓으면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옛날에는 보통학교, 그전엔 소학교, 보통학교, 소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우리는 대부분 국민학교 세대겠지요. 뭐 보통학교나 소학교 놓은 사람은 지금 이거 안 하겠지요. 뭐 초등학교 놓은 사람은 뭐 보니까 커브메탈은 초등학교 놓은 세대 같은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매매를 20번에서 18번 승하고 2패를 하면 2패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항상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고 비중은 50대 50으로 들어간다. 목표 수익률은 3% 안에 전부 끊어내고 지금 문제는 아마 손절을 제대로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략을 짜는 것보다 손실이 너무 어렵다. 손절이 너무 어렵다를 느낀다. 뭐 이래 쭉쭉쭉 적어놨습니다. 뭐 댓글 소통 7, 뭐 커브 메탈, 뭐 갭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다가 어제 영상에다 적었으니까 보세요. 자, 커브 메탈이 돈 벌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어느 고수도 돈 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고수도 없어요. 손절?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지금 하는 기법이, 방법이 박사님이 돈 많이 주고 배웠습니다. 여러 전문가한테, 내노라는 전문가한테 돈 많이 주고 배웠어요. 그 여러분들 연봉 정도 주고 배웠습니다. 엄청 많이 준 거지요. 배우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내 그 말을 갖다가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요. 10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내 질문 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님께 물어본 게 만약에 종목을 서너 개 가지고 했으면은 수익이 났겠냐? 그 물었습니다. 수익이 안 났겠지요? 인정하더라고요. 안 났을 거라고. 왜? 한 번 물리면 이래 되니까. 그럼 종목을 몇 개 들어가냐? 한 3, 40개 들어가지요. 비중 조절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2천 몇백 개 있지요. 그 중에 좋은 주식도 많습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들어가세요. 뭐 업계 1위, 우리나라 1위, 세계 1위 하는 종목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안 망할 만한 회사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세요. 내가 예전에 뭐 박사님 매매하는 거 뭐 반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뭐 농담 삼아 들은 사람들은 있을 건데 나는 농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장기 투자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칩니다. 장기 투자 종목. 장기 투자 종목 가지고 단타 치다가 물리면은 장기 투자 들어갑니다. 그냥 종목을 갖다가 가지고 단타 치다가 물리면 장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 들어갑니다. 단타를 들어갑니다. 자, 커브 메탈은 뭐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중 조절 본인은 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 한 3, 40 종목을 들어가면은 한두 종목 정도는 슈팅이 나옵니다. 제대로 들어가면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슈팅이 나오면 자르면 돼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비중 조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0% 들어갔다.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종목 몇 개 안 되는 거 들고 들어가서 돈 번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 10년, 20년 하면은 돈 날립니다. 그 주식 시장에 풍운아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서에 놓는 사람도 많지요. 한때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벌었는데 다 날린 사람들 많지요. 돈을 갖다가 계속 버는 사람은 주식시장이 매도 안 됩니다. 지금 커브메탈 같이 매매하면은 주식시장에 풍운화가 되기 딱 좋지요. 아, 한때 돈 벌었네. 근데 다 날리고 없네. 이런 케이스죠. 뭐 실명을 굳이 든다면은 실명은 아니지만은 뭐 압구정 미꾸라지 같은 경우 옛날에 뭐 돈 잘 벌었지요.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작았어요. 파생시장이. 뭐 번 방법이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추정하건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선물이 간당간당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씩 톡 건드리면은 한쪽 방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려갈 때, 그때 버는 거 간단하죠. 한 1000계약만 두드려버리면, 1000계약도 안 되죠. 한 몇백 계약만 두드리면은 선물 2포인트 그냥 쭉 빠집니다. 지금같이 뭐 선물이 뭐 300 뭐 몇십 이런 게 아니고 300 몇십 400 몇십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 선물이 100도 안 됐거든요. 뭐 100 전후될 때 2포인트는 크지요. 2% 아닙니까? 2%. 그러면은 지금 400포인트 이래 될 때 거의 10포인트 내려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되겠어요? 선물 때리면서 옵션 걸어 놓으면은 파괴력이 선물에 대략 뭐 한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두드리고 먹고 청산하고 다시 뭐 선물 매수로 들어가면은 본전치기는 하겠지요. 선물에서. 근데 옵션에서는 엄청 벌겠지요. 또 반대로 간당간당 할 때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계약 두드렸다. 밑으로 한 2, 3천 계약 받았다. 밀어 올렸다. 다시 원위치로 가면은 수익이 또 상당하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근데 파생시장이 더 커지면서 그런 방법들이 안 통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뒤에 실패를 했지요. 실패해서 돈을 거의 다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펀딩을 했다가 그 펀딩한 거 다 날린 걸로 소문 들었습니다. 뭐 내가 그 사람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유튜브에 누군가 얘기를 하길래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력과 지금 실력은 대단히 다르다.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커브메탈은 종목을 늘리고 한 종목을 10% 이상 들어가지를 말고 한 종목이 물리면은 2년이고 3년이든 처박아 놓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종목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박사님도 비중 조절 잘못해가지고 물릴 때 있었어요. 2, 3년 지나서 회복 다 됩니다.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어느 순간에 뭐 몇십 배 가는 경우도 생겨요. 왜? 가는 놈을 잡았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하죠. 처박아 놓고 물린 거는. 물리면 안 팝니다. 손절 없어요. 손절 안 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살깎기 기법을 쓰죠. 살깎기. 그것도 박사님이 만든 것 같은데
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옆에 박사님 동료 분도 한 번씩 쓰던데 살깎기를 하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살깎기가 아니고 뼈깎기더라고요. 뼈깎기와 살깎기는 틀립니다. 이 정도 말을 하면은 커버 메탈님 실력 좀 되면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갓 30 넘은 것 같은데 10년만 지나면 지금 자산의 100배가 늘어납니다. 잘 하세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고 모르겠으면은 댓글 쓰세요. 네,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뭐 커브 메탈링 같은 경우도 뭐 내 영상을 많이 봤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물론 얼굴은 모르고 뭐 나이만 알지요.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20대라 그랬거든. 29살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더 많아졌겠죠. 뭐 계속 벌다가 잃다가 하는데 지금 90% 정도 수익. 근데 보통 3% 정도 먹는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그러니까 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을 더 줄이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거만 해도 잘하는 거다. 대단히 잘하는 거다. 근데 잘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손절이다. 손절. 뭐 손절 잘해야 뭐 된다는데 그거는 단타 매매꾼 얘기입니다. 박사님은 손절 없습니다. 살깎기는 해도 손절 안 합니다.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잃지 않습니다. 근데 손절 안 해가지고 박사님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을 속이는 대단한 종목들도 한 번씩 놓습니다. 예전에 그 최동원이 있었죠. 최동원이가 뭐 나는 직접은 잘 못 봤는데 내가 그래 좋아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공을 던졌는데 홈런을 치면은 뭐 최동원만큼 잘하는 선수가 있었지요. 뭐 김시진인가 이시진인가 있었잖아요. 그 개막전에 말로 홈런 맞고 뭐 폐막전인가 코리안 시리즈인가 뭐 결승전에 말로 홈런 맞고 이래가지고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우리나라 기록을 세웠지요. 대단히 잘하는 선수인데 뭐 운이 안 좋으면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최동원은 홈런 자신 있게 던졌는데 상대가 홈런 치면은 박수 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선수 놓으면은 똑같은 공 똑같이 던집니다. 삼진 잡아냅니다. 배짱이 좋지요. 네가 친 거는 운이 좋아 친 거지. 내가 니보다 실력이 떨어져 친 거 아니다. 이거죠. 20번 중에 18번을 이기는데 2번 패해가지고 멘탈 무너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비중 조절 잘못된 거예요. 비중 조절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이 써놓은 거 보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에 수익도 나고 내 채널에 한동안 안 들어온 거 보니까 계속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안 들어왔지 수익이 안 나면 들어왔겠지요. 내 채널에 예전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특히 수익이 난 사람들이죠. 수익 나면은 굳이 안 들어와도 되죠. 뭐 하산했는데 말라 또 산에 들어옵니까?
커브 메탈도 하산했다가 다시 기어 올라왔는데 내가 언지를 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계좌가 우상향하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댓글을 쓰세요. 마치겠습니다.